동아일보가 돌연 태세를 전환을 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칼럼에 나왔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조중동은 옛날 이야기고 동아하고 중앙이 완전히 돌아섰는데 특히 동아일보는 그전에 사설에서 아예 그냥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막 몰아붙이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오늘 이 칼럼에 상당히 이 태세 전환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칼럼 내용이 송평인 칼럼인데 칼럼 뉴스도 아주 동아일보의 간판 칼럼이죠. 송평인 칼럼. 근데 제목이 민주당 폭주와 윤석열 탄핵 사이에서. 그전에는 동아일보가 민주당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비상계엄만 초점을 맞춰서 탄핵을 해야 된다. 좌파들의 논리하고 똑같았죠. 좌파들이 뭐 이재명의 폭정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폭주를. 그런데 송평인 칼럼에서, 송평인 칼럼은 지난번 칼럼에서도 약간 좀 태세전을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칼럼이 외부 칼럼하고 내부 칼럼이 다릅니다. 내부 칼럼은 전체 그 언론사 분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죠. 외부에서 칼럼을 쓰면은 가령 이제 그런 게 달리지 않습니까? 본 칼럼은 자기들 신문사의 논조와 관련 없음, 별개임 이런 거 써죠. 그런데 내부 칼럼은 일종의 사설과도 같은 겁니다. 뭐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게 다를 뿐이지 그 이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다를 뿐이지 회사의 논조죠. 논조인데 동아일보가 아직은 전반적으로 탄핵 쪽에 막 그 배팅을 하는 그런 거지만 최근 들어서 부분적으로 이 태세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송평인 칼럼의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박근혜 때보다 지금이 탄핵 반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민주당 폭주가 계엄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자, 민주당 폭주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것은 이재명이 들으면은 기겁할 일이죠. 자기 편인 줄 다 알았는데. 그래서 탄핵이 되면은 오히려 탄핵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물러나면은 민주당 폭주가 멈추기보다 폭주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탄핵되면은. 그래서 탄핵 반대에 담긴 정서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그동안 탄핵을 부리던 동아일보가 태세 전환을 한 거죠.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전체 여론을 가장 민심에 민감한 것이 언론사입니다. 뭐 정치인들보다 더 민감한 게 언론사입니다. 독자들의 구미에 맞춰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지금까지 이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들이 있었는데 위헌적 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적인 법안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뭐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25만 원 지원법 이런 것들.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간신히 막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난동 29명의 공직자를 탄핵해서 정지시킨 거, 이것을 탄핵 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탄핵 난동과 필수 예산 삭감, 예산 폭거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비상계엄이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왔던 입장입니다. 이걸 지금 탄핵에 앞장섰던 동아일보 칼럼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인은 물론
비상계엄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었다고는 초도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탄핵될 일을 저지르게 된 근본 원인, 즉 민주당의 위헌적 행태는 그대로 남는다. 탄핵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그대로 위헌적 행태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핀셋으로 콕 집어 정치권 밖으로 내버린다고 해서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 바로 그거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간신히 막아낸 위헌적 입법이 모두 시행이 되고 그 이상의 위헌적 입법이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다. 만약에 집권을 하면은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거부권 행사가 없으니까 어쩌면 3년 뒤 대한민국은 3년 동안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22대 국회가 임기가 지금 1년 지났죠. 4.10 총선이니까 1년도 채 안 지났습니다. 3년을 더 하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하니까 모든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전부 다 통과되죠. 그러면은 3년 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형사재판으로도 가능하고 사실은 그게 진짜 처벌이다. 이것이 이제 송평인 그 칼럼니스트의 입장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보다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탄핵이란 본래 3심까지 가는 형사처벌에 앞서서 단심으로 공직자를 파면하는 신속 절차일 뿐인데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뭐 형사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다. 그 탄핵을 일단 기각시켜야 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형사재판은 3심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1987년 체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당장 개헌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재명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이대로는 내가 대통령이라고 여길 이재명이 개헌에 나설 이유가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현재 최후 진술에서 개헌 성사와 동시에 이 조기 하야를 약속을 했다. 꼭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은 개헌을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약속을 보장할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보장할 방법이 있다면 개헌이란 해묵은 숙제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정도를 벗어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